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뒤 10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뛰는 류현진 선수가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재활을 거쳐 지난달 8일 샌디에이고전을 통해 복귀했지만 팔꿈치 이상으로 다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김천지청 구치감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가 5시간 4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면도까지 했지만 시민의 날카로운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수갑을 찬 채 외국인이 도주했다 붙잡혀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자 이화여자대학교가 설립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점거 농성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총장이 농성장을 찾아와 대화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해제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오늘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요하네스 타머, 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총괄 대표도 소환해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도 열대야에 이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내륙과 강원 동해안 등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는 순간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전증은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경직이 일어나는 뇌질환인데요. 이런 치명적인 질환이 있었지만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심장병과 뇌질환 쪽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약간 순간적으로 의식이 없어지는. 도로교통법상 이런 질환이 있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매장 무빙워크에서 청소 용역 직원의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용역업체에 지웠지만 합의서에는 홈플러스 이름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이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이쪽 벽에 광고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마트 측이 곧바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지게끔 하는 계약은 가불관계의 약자에 해당하는 을에 대해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협력사는 실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름도 들어가는 게 어떻게든 의견을 드렸었던 거고.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가자 피해자 단체들은 배상안이 입막음용 꼼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3, 4등급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한 반쪽짜리 배상안이란 점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등급을 매긴 거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3, 4등급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돼버렸잖아요. 옥시의 사과 광고는 악어의 눈물이고 최종 배상하는 국정조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술수인 것이다.
네, 요즘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이른바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멋있게 수영하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익히는 건데요. 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도 함께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서 체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를 할 때까지 기다릴 때 쓰는 그런 어떤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에서 배우는 수영이랑 좀 완전 다른 종목 같아요. 근데 배우니까 재밌고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또 들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생존 수영을 배우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볕더위에 유치원 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혀있던 4살 어린이가 구조되던 긴박했던 순간이 담긴 영상입니다. 체온이 40도가 넘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구급대원들이 어린이 몸에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며 체온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때 동공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4살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이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춘천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기습폭우가 쏟아져 경춘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낙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들이 수입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독일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가게가 18군데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10곳, 닭고기 3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0.7% 오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0%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집세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올랐지만 저유가 영향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이 많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올해 여름에도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람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7월보다 43.3% 늘어난 28만 9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탈북민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엘리트층 탈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은 8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탈북민은 1,3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설의 당사자인 배우 유인나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인나 씨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유인나 씨는 현재 중국에서 막바지 드라마 촬영 중이라며 여주인공이 교체됐다거나 촬영이 중단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 메가더 사령관 역으로 출연한 배우 리암 니슨이 제작사의 흥행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암 니슨은 어제 이메일로 인천 상륙작전이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에 기쁘다며 이지한 감독과 배우들, 고생한 스태프들 모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